성찰의 이점 활용하기. 일상생활의 요구에 압도당하고 있습니까? 혼돈 속에서 명확성과 평화를 찾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숙고할 시간을 가지면 바로 그것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성찰하는 시간의 중요성, 바쁜 일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의 이점, 성찰의 순간을 식별하고 활용하는 방법, 다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탐구합니다. 성찰, 그리고 성찰적 실천을 만들고 유지하는 힘. 성찰의 기술을 마스터함으로써 삶에 더 많은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성찰 시간을 갖는 것의 이점.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과 목표, 성취를 되돌아보는 것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찰은 자신, 경험, 야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조용하고 산만하지 않은 환경이 필요하며 자신과 목표를 더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숙고할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과 이 시간을 조각내고 효과적인 성찰 연습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다룰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찰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행위입니다. 성찰은 여러분의 선택, 감정, 목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더 자각하고 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신운동입니다. 제대로 수행되면 성찰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신과 목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이해하면 조치를 취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성찰은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성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성찰할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찰을 위해 매일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하루 종일 미리 알림을 설정하여 잠시 시간을 내어 숙고하십시오.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롬프트 또는 질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찰을 연습할 때 개방형 질문을 하고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통찰력이나 관찰 사항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찰을 검토하고 찾은 답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를 통해 자신과 목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성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자각하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자신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실천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개방형 질문을 하고 통찰력을 포착함으로써 성찰의 이점을 활용하고 자신과 목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재충전을 위한 휴식하기. 바쁜 일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휴식을 취하면 뇌에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져 집중력, 창의성 및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휴식이 있습니다. 명상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연 속에서 짧은 산영상을 하는 것도 마음을 맑게 하고 에너지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직소 퍼즐을 하는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뇌가 업무 관련 활동에서 휴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일상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용 휴식 시간을 예약하면 매일 휴식할 시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이머를 설정하면 쉬지 않고 너무 오래 일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작업이나 활동을 마친 후에는 5분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리듬을 만들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휴식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운동은 마음을 이완시키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차분한 음악을 듣는 것도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호흡 운동을 연습하면 몸을 이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작은 추가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에너지 수준과 스트레스 해소 측면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집중력과 생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모든 노력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성찰 시간을 갖는 것의 이점.
성찰의 순간은 잠시 멈춰서 경험, 생각 또는 행동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경험을 소화할 기회가 있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자신과 목표에 대해 더 명확하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상자 밖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찰의 순간을 식별하고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각 경험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를 때 멈추고 성찰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 챙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성찰할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여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경험에 대해 생각할 때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감정, 생각 및 통찰력을 포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경험을 되돌아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레인스토밍과 시각화는 아이디어의 창의적인 흐름을 열고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반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통찰력과 명확성을 얻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각 경험을 학습 기회로 보고 하루 종일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글쓰기, 브레인스토밍, 친구와의 대화 및 시각화를 활용함으로써 성찰의 순간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생산성을 높이며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성찰 기술. 성찰 기법은 자신과 목표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입니다. 성찰은 어떤 주제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과정입니다. 이 성찰 시간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고 목표와 전반적인 목적을 더 잘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와 마음 챙김에서 시각화와 요가에 이르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찰 기법이 있습니다. 각 기술에는 고유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쓰기는 대중적인 성찰의 한 형태입니다. 일기를 쓰면 정신을 맑게 하고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주어진 주제나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든 쓰기 시작하거나 그 주위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글을 쓰거나 생각을 하게 만드는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또 다른 성찰 기술입니다. 마음 챙기는 것은 현재에 살고 현재 상황이나 순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면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인식하고 목적과 목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시작하려면 조용한 장소를 찾아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거나 마음 챙김 먹기를 연습하거나 하루 종일 마음 챙김의 순간을 잠시 가져보세요. 시각화에는 특정 목표나 결과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 또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기술은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잠재적 솔루션에 대해 생각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를 시작하려면 눈을 감고 몇 번 심호흡을 하고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자신을 상상하고 세부 사항 감각, 주변 환경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성찰을 위한 또 다른 기술입니다. 요가를 연습하면 정신장애와 신념 제한을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성과 자기인식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가를 시작하려면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시도한 다음 더 어려운 자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성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으로 목표는 귀하와 귀하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기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편한 기술을 파악한 후에는 연습하고 개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찰적 실천을 최대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과거의 성공에 대한 성찰. 과거의 성공을 되돌아보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새로운 수준의 성공에 도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과거에 성취한 일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의 강점과 한계를 더 잘 이해하고 그 지식을 사용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우리의 경험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과정입니다. 시간을 들여 발생한 사건, 그 사건의 옳고 그름,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과거의 성공을 되돌아봄으로써 특정 작업을 달성하는 능력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되돌아보면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수준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찰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영역과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지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성찰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므로 이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려면 묵상을 위해 매일 또는 매주 특정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그렇지 않았는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는지 등 우리의 성공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것을 더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메모나 목록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숙고할 시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룩한 진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가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성공의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성공을 되돌아보는 것은 미래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과거의 성공을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수준의 성공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신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찰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식별하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작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성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목표, 달성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찰은 성공과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경험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진행 상황과 우리가 성취한 것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규칙적인 성찰 연습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자기인식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창의성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성찰적 실천은 시간을 들여 자신이 경험하고 행한 일에 대해 성찰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목표와 작업에 접근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수련은 계속 집중하고 참여하며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성찰 연습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략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일상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리 알림을 설정하고 일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면 궤도를 유지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찰적 실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 측면에서 만능 솔루션은 없습니다. 다른 활동과 운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로는 글쓰기, 명상, 산영상 등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록함으로써 작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판단 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영상을 하면 정신을 맑게 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 영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찰의 힘은 과거의 성공을 성찰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되돌아보는 것은 모든 성찰적 실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더 나아질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진행 상황에 대한 더 나은 감각과 계속할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찰할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과거에는 무엇이 나에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기록하거나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승리를 축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찰적 실천을 만들고 유지하는 힘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표에 집중하고 의사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것에 전념하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활동과 연습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성찰적 실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명확성과 관점을 얻기 위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성찰의 순간을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있으며 과거의 성공을 성찰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성찰적 실천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강점과 한계를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숙고함으로써 개인은 통찰력을 얻고 동기를 부여하며 인생이 던지는 도전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찰 시간을 가질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놓친 기회와 놓친 명확성의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사실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은 단순히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성찰은 실제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의미를 고려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일과 활동을 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찰은 잠시 멈추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보거나 경험한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성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바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찰은 자신과 자신의 환경에 대한 자기 지식과 통찰력을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와 이전에 획득한 정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종종 성찰은 큰 사건이나 경험 후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나 일상 업무와 같은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순간을 성찰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과 패턴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종종 성찰에 어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상과 일지 작성이 모두 효과적인 성찰 기술이라는 것이 인정되지만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산영상하기, 음악 듣기, 믿을 수 있는 친구와 대화하기, 자기 대화하기 등은 모두 성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찰은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상이며 자기인식과 명확성을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찰은 큰 행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성찰 기술을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에 맞는 올바른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래 역량을 늘리고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스핀셀링 국제공인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으로 18년 동안 70개 다국적 기업 셀러 대상으로 진행한 세일즈 강의를 한국형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인사이트 셀링은 수만 명의 셀러들이 수강한 강의입니다. 지금도 삼성생명 FC들이 13월 차가 되면 필수적으로 듣는 강의입니다. 인사이트 셀링 동영상 과정 핵심 요약본은 48차 시 총 8시간 분량으로 제작된 유튜브 영상의 원고를 정리하여 핵심 내용만 줄여서 83페이지 분량으로 만든 요약본입니다. 동영상으로 학습한 세일즈의 성공 비법을 텍스트 요약본으로 다시 복습할 수 있어 여러분의 세일즈 역량을 개발하고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역량 AI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총 48차 시 영상을 순차적으로 학습합니다. 두 번째, 영상 아래의 영상에 대한 교육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서 배우거나 알게 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 그리고 반드시 현실에 적용하여 실행 계획 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세요. 세 번째, 모든 교육 영상 차시에서 댓글을 남기고 캡처하고 모든 댓글을 볼 수 있게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메일 확인하고 요약본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소장하며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읽고 학습하여 여러분의 고객 상담력과 세일즈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가치를 실행할 때입니다.